잘 쉬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그 강의 열심히 듣고 계셔서 나는 여태까지 강의 해봤지만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이 잘 못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주 열정적으로 너무 잘 들으셔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아주 열심히 지금 듣고 계시고 해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주 온라인에 계신 분들 모두 우리 오프라인에 계신 분이나 다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아까 민법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행정기본법 이게 중요하다고 했죠. 아까 행정에 관한 법이 4,600여 가지라고 했죠. 5,000여 가지 국가 모든 법령 중에 그럼 4,600여 가지 행정에 관한 법을 총괄적으로 하나로 묶어놓는 거예요. 원칙적인. 민법의 총칙이 민법의 그 수많은 조항, 물권법, 채권법, 물권법, 채권법, 친족상속법 이렇게 수많은 법들을 민법 총칙이 묶어놨듯이 행정에 관한 4,600여 가지 행정에 관한 법을 총칙적 개념으로 묶어놓은 것이 바로 행정기본법이다. 그죠?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에 계신 분들 처음에 마이크가 잘 안 들으셨죠? 죄송합니다. 예. 여러분 잘 들리시죠? 온라인에 계신 분들 마이크 잘 들리시죠? 예, 고맙습니다. 모두 손 흔들었죠? 감사합니다. 예. 또 이 교육도 보시잖아요. 오프라인, 온라인 같이 하면서 이렇게 함께 서로 이렇게 강의를 듣고 배울 수 있다는 게 너무 큰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아까까지는 민법에 관한 것까지 종합적으로 이제 헌법, 국가의 기본법인 민법, 또 행정법, 행정에 관한 여러 가지 법들을 종합적으로 또 우리 행정사의 목적과 기본 자세를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이 시간은 이제 4,600여 가지 행정에 관한 법을 하나로 묶고는 총칙적 개념인 행정기본법에 관해서 여러분 각각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행정기본법을 꼭 알아야 돼요, 사실. 그리고 행정기본법이 2021년 전형이 됐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 대한행사회가 8개 협회가 2021년도 하나로 통합이 됐어요. 그래서 행정기본법과 같은 해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로 통합이 돼서 지금 화해, 일치, 평화를 이루어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최고의 국가 전문 자격사로서의 우뚝 서는 우리 행정사회가 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다음 이제 행정기본법에 이제 40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거를 행정기본법을 만드는 교수님하고 직접 한 2주간인가 그때 강의를 한번 같이 듣고 또 논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아주 행정기본법이 중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물론 전에 행정법에 관한 건 공부를 많이 했지만 행정기본법, 총칙적 개념 행정기본법이 또 이렇게 들어보는 중요한 걸 느꼈습니다. 행정기본법에 이제 부칙 1조에서는 이번 공판날로부터 시행한다 했는데 2021년도 3월 23일 제정이 돼가지고 이제 공포가 됐는데 6개월 후에 또 시행되는 경우도 있고 2년 후에 시행되는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2023년도에 총괄적으로 다 시행이 됐습니다. 그럼 참고로 그걸 아시고 이게 이제 되겠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행정기본법에 이제 그 원칙이 중요한데 이거는 왜 제가 이제 지금 행정기본법도 그 목적은 국민의 권익보호에 있습니다. 편익보호. 그렇죠? 그러니까 행정기본법이 국민 권익보호에 있다면 행정에 관한 모든 법의 목적은 다 국민 권익보호에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민원처리에 관한 법도 일종의 국민 권익보호가 목적. 행정절차법도 국민 권익보호. 알았죠? 왜 국민 권익보호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의 권익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 행정사, 국민의 편익과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한다는 것이 우리 행정사가 해야 될 목표요, 우리 업무 수행 비전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된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제 행정기본법의 원칙,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거는 이제 왜 이걸 중요시하냐면은 모든 행정 절차에서 하자가 있거나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가 있거나 여기에 위반되면 다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가 돼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행정처분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잘못하면 뭐하고 또 우리 행정사들은 행정심판을 통해서 또 이의신청을 통해서 행정소송을 통해서 행정소송은 변호사 하는 겁니다만은 이런 걸 통해서 구제해 줄 수 있다. 국민 권익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법치행정의 원칙 8조 헌법과 합치되는, 그러니까 우리 헌법 공부도 해야 되잖아요. 모든 법은 헌법에 합치돼야 되고 행정기관의 모든 행정처분이나 행정행위도 헌법에 합치돼야 돼요. 그렇죠? 그럼 헌법을 모르면 되겠습니까? 근데 저도 공무원 생활을 그렇게 하다가 또 공직에 옮기고 있지만 그때 이렇게 헌법 별로 중요시 않더라고요. 뭐 헌법 사실 중요하잖아요. 모든 게 그게 원칙이 돼야 되잖아요. 헌법은. 그래서 헌법에 합치돼야 된다. 헌법 37조 107조의 헌법에 합치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평등의 원칙. 함적 이유 없이 어떤 차별을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여기 여자분도 오시고 온라인상에도 여자분도 계십니다. 남녀 평등, 아주 평등 우리 보호되어 있습니다. 남녀 평등. 그런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실질적 평등이다. 평등법 알았어요?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형식적 평등이다.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공산주의 사회. 한번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공산주의 국가에서 형식적 평등. 배급료도 똑같이 주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줘요. 한 달에 얼마씩 준다고 똑같이 그냥. 뭐 돈 많은 사람, 적은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뭐 남녀 다 똑같이. 그죠? 근데 어떻습니까? 실질적 평등이나 우리가 합리적으로 차별할 건 차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여성분들이 오셨는데 병역 의무에 있어서 남자는 의무 복무제입니다. 당연히 군대 가야죠. 그렇죠? 여자는 의무 복무제입니까? 아니죠. 여자는 지원제죠. 제가 여군사관학교에 가서도 강의를 많이 해봤어요. 국군의 사단 단위로도 통일한국 교육을 전부 하러 다니고 왔어요. 여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여군들이 전부 물어보니까 지원해서 군인 활동을 하고 싶어 왔대. 지원해서 왔지 그 사람은 영장 나와서 온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게 차별됩니까? 남녀 평등 위반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잖아요. 국가의 세금도 돈 많은 사람이 더 많이 내게 하고 적은 사람이 적게 내게 하고 그렇죠? 똑같이 국가 세금 부과하고 똑같이 어떤 배급표다. 이건 공산주의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산주의는 안 된다 이런 거예요. 실질적 평등, 민주주의 국가의 평등. 그걸 이제 개념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 평등이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느냐? 그렇죠? 국가 기관들이나 지방자치단체, 우리 행정기관들이 실질적 평등을 위해서 일하고 있느냐? 그리고 이제 행정 자기 구속의 원칙. 이게 좀 자기를 어떻게 구속하는 행정기관이 이해가 되지만 우리 행정기본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구속의 원칙이라는 게 뭡니까? 예를 들면 갑이라는 사람하고 을이라는 사람하고 똑같이 법인 설립 인허가를 신청을 했어요. 법인 설립 인허가 신청할 때 우리 행정사는 대리권이 있으니까 그건 인허가를 해줍니다. 할 때 보니까 어떤 행정사가 갑이라는 행정사가 신청한 그 법인을 해주는데 똑같은 조건이고 똑같은 건데 을이라는 행정사가 하는 데는 안 해줬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을이라는 행정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거든요. 행정기관이 자기 구성의 원칙에 어긋났다고 딱 한번 대보세요. 공무원들이 이게 무슨 말인가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공무원 생활하실 때 자기 구성의 원칙 어디 잘 판단해서 하셨습니까? 자기 구성의 원칙에 어긋났다 한번 그렇죠? 왜? 행정기관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을 같은 조건이라고 그러죠. 그게 자기 구성의 원칙입니다. 자, 비례 원칙. 이것도 중요해요. 특히 이것은 공익과 사익의 비례 원칙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그때 우리 한참 고속도로 많이 냈잖아요. 고속도로 내릴 때 그 옆에 이제 토지를 수용하지 않아요. 노바스. 그렇죠? 근데 고속도로를 내면 공익적으로는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보니까. 그런데 개인 재산은 그냥 수용하고도 조금밖에 보상을 안 했어요. 그래서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 거예요. 그냥 이름을 잘 알아야 우리 행정사분을 할 수가 있잖아요. 비례의 원칙에 어긋났다. 이건 안 된다 하고 또 주장을 하면 돼요. 그렇죠? 행정기관에, 국가기관에 비례의 원칙, 성실 의무 권한남용 금지의 원칙. 행정기본법 제11조에 있습니다만 민법 2조에 아주 이건 신성실의 원칙을 지키는. 그러니까 민법의 원칙이 공법에도 다 적용돼요. 민법은 사법이잖아요. 일반 사법. 그런데 민법에 2조에 보면 신성실의 원칙이 딱 적용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직업윤리 강의하면서 윤리 강령, 공무원 윤리 강령부터 모든 전문 자격사, 변호사, 행정사, 세무사, 노무사 다 전부 신성실의 원칙이 딱 규정이 되어 있어요. 윤리 규정이. 그럼 신성실의 원칙이라는 게 민법에 있는 걸 다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법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이제 공교롭게도 물론 공무원 생활하고 나왔지만 이사회 공무원을 좀 반대 입장에서 국민 입장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행정사는. 그러니까 공무원들하고 좀 약간 배치된 생각을 했지만 그럼 어차피 공무원들 또 퇴직하면 또 마찬가지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생활할 때 또 이런 것도 알고 잘해야 된다 해서 또 말씀드리는데 잘못해놓으면은 만약에 행정심판이나 저는 그 공무원이 굉장히 난처해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행정심판에 내가 한번 만약에 인용되게 승소죠. 법원으로 말하면 승리하고 이기니까 공무원이 나를 보면 막 어려워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 구청장까지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떠세요? 근데 행정사가 좋더라고요. 막 시군 구청장 여기 가면 전부 저희 교육을 받았어요. 장차관들. 그렇죠? 많이 받습니다 지금. 지난번 얼마 전에 우리 강남에 있는 한 구청에 우리 행정사 그 지회에서 갔는데 구청장이 저한테 교육받아서 그런 분들이 전부 거의 받아야 행정사 교육 받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받아야 행정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현직 공무원들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참고로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된다. 그래서 성실 의무 권한남용 금지. 절대로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신의 조차 성실하게 해줘야 되고 절대로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되게 저도 공무원생 해봤지만 좀 약간 좀 어느 때는 권한을 그냥 좀 약간 남용 비슷하게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 조심해야 된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신뢰 보호 반드시 신뢰 보호 믿음에 따라 이건 상담에서도 이 신뢰가 중요하다는 걸 나오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고대 유명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자 로고스적 설득 방법 상담 기법에서 파토스적 설득 방법 에토스적 설득 방법 세 가지. 로고스는 지식적으로 사람에게 잘 알려줘요. 파토스 감성적으로 잘 알려줘요. 그렇죠? 같이 어려운 사람 만났을 때 어떻게 그렇게 어려우냐고 같이 감정을 같이 에토스 믿음을 주게 되죠. 신뢰. 여러분 제 강의가 여러분 오늘 믿음을 주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혹시 믿음 못 갖고 저는 이 강의 한번 하려면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제 유튜브 보시면 알지만 며칠 전에 오늘 할 거 전부 해가지고 매일 밤새 들어와서 듣고 막 또 읽어보고 요 강의 아니 이렇게 만들어가 읽어보고 다 그랬습니다. 외우지 않으면 강의도 가서 제대로 못해. 한 달에 외우다시피 해야 와서 강의를 해요. 이 2시간 하는 게 그냥 쉽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한 달 외우다시피 해서 여러분들에게 완전히 내게 소화해서 하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망설이고 막 강의 안 보고 들여다보고 좀 하다 보면 이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뢰 보호의 원칙 이게 중요하다. 저는 그래서 제 이름을 완신으로 지어준 게 굉장히 감사해요. 완전한 완전 믿으시잖아요. 완전한 완전 믿으시죠. 근데 제가 지으려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옛날에는 이제 제가 서당에 어렸을 때 서당에도 다녔어요. 할아버지가 서당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름을 질 때 종교라는 종자에 믿을 신자를 해가지고 면석이한테 신고를 했어. 근데 면석이가
가운데 핵을 떼어내버렸어요. 가운데 핵 하나. 종교라는 종자가 이거잖아요. 요걸 떼어내버렸어요. 아니 왜 자기가 그 마음대로 남의 이걸 떼어내버려. 그렇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점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옛날에는 호적도 중학교까지는 별로 안 썼어요. 그냥 부른 이름으로 중학교까지 다니고 우리 다니게 되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갈 때 호적 등본을 내래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쓰던 이름이 아니고 엉뚱한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제가 이 완전한 점이 진짜 얻으면 더 좋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면석이가 나를 위해서 붙여준 것 같아. 나보고 좀 신뢰성을 주라고. 많은 국민들에게 그렇죠? 신뢰, 믿음을 주라고. 아니 난 너무 감사해요. 완전한 점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내가 뭐 지으려고 해서 한 게 아니고 원래 종교는 종교가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신뢰 보호의 원칙이 중요하다. 그렇죠?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들 서로 누구를 만나도 믿음을 줘. 허풍이나 떨고 거짓이나 하고 해가지고 막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게 다 드러나요. 여기 유튜브 보니까 막 허풍 떨고 거짓으로 하면 그게 유튜브 구독자가 많이 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유명한 배우가 안 죽었는데 죽었다. 그렇죠? 뭐 어쩌고 말이야. 그러면 막 구독자가 뭐 이런데요. 근데 저는 유튜브 강령에 거짓말 안 하고 있어요. 신뢰. 강령에 분명히 진실한 정보를 제공하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실하게 신뢰를 하니까 처음에 그렇게 얼른 늘지 않더라고요. 1000명 되고 4000시간 이상 되면 구글에서 승인이 나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광고로 수익이 좀 들어와요. 근데 수익이 문제가 아니라 그때부터 좀 들기 시작해요. 근데 저는 한 2년 되니까 그게 딱 1000명이 되고 4000시간이면 그게 승인이 되더라고요. 구글에서. 구글 파트너로 승인됐습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5만 4,900명이 지금 돼가고 있어요. 근데 믿음으로 갖고 신뢰를 나는 얼른 안 넣어도 좋다 이거야. 그래도 보통 다른 사람보다 더 많대. 훨씬 더. 웬만한 지금 동창이나 웬만한 큰 단체보다 더 많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너무 감사해요. 믿음으로 신뢰가 원칙이 중요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행정사도 국민들에게 신뢰를 줘야 되잖아요. 국민에게, 고객에게.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부당 결부 금지의 원칙. 이건 뭐 이제 공무원들의 행정이 좋은 거니까 공무원들이 이런 부당 결부 금지의 원칙이 하라 하는 얘기가 행정사도 마찬가지야. 할 때 부당 결부 금지. 막 할 때니까 막 돈을 엉뚱하게 더 달란다든가. 그렇죠? 먼저 돈을 주면 내가 어떻게 해결 한다든가. 그렇게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공무원에서 어떤 건축 인허가를 해줄 때 기부 찬압을 하나 받고 해준다든가. 그렇죠? 안 되잖아요. 그 공직의 예고, 우리 행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부당한 결부에 의해서 서로 뭐 엉뚱하게 돈을 판다든가 엉뚱하게 막 그냥 어떤 짓을 다른 걸 내가 이게 처리했지만 너는 그걸 뭐 어디 땅을 좀 내놔 뭐 이런 식으로 한다.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그래 행위라는 것 아까도 이제 민법상 법률 행위했는데 행정이 없는 행정청이 법 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 권력적 단독 행위 이게 좀 다르죠. 이게 행정입니다. 민법에서 법률 행위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단독행위, 계약, 네, 합동행위. 잘하시네. 모두 이렇게 배우세요? 보통이 아니시네. 맞아요. 민법상 법률행위는 단독행위, 합동행위, 계약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권력적 단독행위라고 행정행위. 행정처에서 하는 거니까 권력적 단독행위. 국민들이 뭐 이렇게 해달라는데 그대로 할 수 없잖아요. 왜? 행정처는 공익을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나 민법상 그런 행위는 서로가 의사 합치면서 이루어져야 돼. 그것이 의사의 합치잖아요. 그런 용어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공권력 활동 행위로서의 단독행위로 운영했지만 그리고 이제 행정행위의 특성은 법에 정합해야 되고 항상 그렇죠. 아까 법체행정의 원칙이죠. 공정해야 되고 실현 담보가 있어야 된다. 실현 담보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행정행위 하는 일이 실현 담보가 저 실현 가능성도 없는데 행정 뭘 하면 안 되잖아. 여러분이 건축을 할 때도 옛날에 여기가 구로동 하면 굉장히 여기 참 나쁜 지역이었습니다. 사실 그렇죠. 근데 지금 보니까 뭐 유명하더라고요. 빌딩들이. 제가 강남 서초 지역에 거기 있지만 집도 거기 있고 그런데 훨씬 거기보다 더 새로운 맛이 나요. 그렇죠. 이쪽에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이거 하여튼 전부 행정청이 하는 거 아니에요. 행정청의 권력적 단독행위
개발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권력 발동행위죠 했는데 실효성, 여기 이제 실효성 있어야 이렇게 큰 빌딩을 짓다 할 때 처음에는 그냥 뭐 반대했을지도 몰라요. 왜냐면 옛날 그게 사는 사람들이 집 나가기 싫고 하니까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도 재건축 재개발 하다 보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월세 좀 받고 하니까 에이 난 만약 하면 월세도 못 받고 만약 아파트가 들어서서 더 큰 경제 수익도 있는데도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보면은. 근데 여기도 반대하는 사람도 물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어떻게 이제 실현을 했잖아요. 근데 실현을 못하는 경우를 행정처에 내놓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면 하늘에 달을 놓을 테니까 예산을 얼마, 국가 예산 얼마 쓰자. 하늘로 다리를 놓을 수가 있어요? 실현 불가능한 거잖아요. 예를 든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참 웬만한 게 다시 막 바다를 뚫어가지고 내가 지난번에 보니까 거제도를 먹는데 막 부산에서 그 밑에서 바다를 뚫어가지고 거제도까지 가더라고요. 그렇죠? 터널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요즘에 이제 기술이 발달해서 웬만한 그렇게 이제 한 것은 실현할 수가 있습니다만 실현이 불가능한 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내가 이 얘기 하다 보니까 문학적인 면에서는 실현이 불가능한 것도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이 멋진 문학입니다. 뭔지 아세요? 끓는 물에서 장미꽃이 피어납니다. 여러분 끓는 가마솥에서 장미꽃이 피어날 수가 있어요? 네? 안 되잖아요. 문학적인 표현 그것도 가능하다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화예술도 좀 이렇게 알고 같이 하면 굉장히 좋다 해서 제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나 행정처이 하는 그런 행정행위에서는 실현이 불가능하면 안 된다. 그렇죠? 분명하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행정 구제제도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확정성에서는 불가정력, 불가변력 또 구제제도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구제제도에서는 행정소송이 있고 또 행정심판이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또 손해정보제도 손해정보제도 이제 손해배상 또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요. 위법한 행위로 위법한 행정행위로 정부에 국민이 국가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손실보상은 어떤 겁니까? 적법한, 그렇죠. 그게 다 차이가 있습니다. 위법한 행정행위로 국민이 피해를 봤을 때 손해배상, 적법한 행정행위로 국민이 손해를 봤을 때 손실보상. 예를 들면 고속도로를 낸다고 하면서 토지를 침입을 해가지고 그쪽에 다리를 놨을 때 그거는 적법한 행위. 고속도로 내기 공익이 필요한 거니까. 그렇죠? 이런 것도 명확하게 이제 구별할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행정사로서 일할 때 그런 걸 다 알아서 행정심판청구서라든가 이런 걸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정소송은 뭐 변호사가 하는 거니까 뭐 우리가 굳이 뭐가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행정소송이 있다는 건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행정심판으로 했어. 그런데 참 내가 행정 이렇게 기본소양 교육 받고 나면 실습교육을 또 받아요. 여러분 실습교육도 이제 받을 겁니다. 그렇죠? 어디 행정사 사무실에 가서. 근데 저도 지금 실습교육 해주고 있어요. 꼭 저를 막 불러요. 초청해가지고 이렇게 잘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가는데 내가 실습교육할 때는 꼭 가는 데가 세 가지 있어요. 서초구청, 우리가 서초구에 사무실 있으니까 행정법원, 서초구 양재동 있잖아요. 행정법. 그 다음에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내가 제일 먼저 업무를 위임받은 것이니까 의미가 있어서 가서 이제 하면서 또 다 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출입관리소위원이 출입국 외국인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뭐 몇백만 원씩 내고 토요일마다 교육받아가지고 출입국 대행기관으로 등록도 되어 있어요. 출입국 대행기관이 되어 있으면 출입관리 업무는 이제 온라인상으로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혹시 출입관리 업무 하시려면 그렇게 또 하시면 돼요. 그런데 자동차 서초구청에 자동차 등록 업무를 하는데 자동차 등록 업무를 그 팀장님한테 그러더라고요. 민원실에. 아이 행정사님 서초구청 자동차 등록 업무는 행정사가 해야 될 일인데 행정사는 한 분도 안 가져와요. 그래. 자동차 등록업소 이런 데서 가져오고도 그럼 그게 한 건에 얼마씩 받냐 했더니
뭐 자동차 등록 하나 하는데 그때 당시 지금 좀 올랐겠죠. 3만 원, 뭐 4만 원 이렇게 받는데 한 사람이 30건을 가진대요. 30건을 하루. 30건을 3만 원 받도 얼마입니까? 예? 하루 90만 원이잖아요. 90만 원 한 달이면 얼마 되겠어? 뭐 토요일 일요일 빼고도. 예? 대단하잖아요. 근데 그걸 행사가 아무도 못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전부 이렇게 한 30여 명 가는데 강당에 모아놓고 그런 설명을 해줘요. 저도 자기가 이제 행사를 하겠다고 그러면서 왜 이거 행사가 이런 일을 다 뺏깁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사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출입과 영업은 얘기했지만 지금 여행사에서 전에 우리가 행사하던 일을 다 했잖아요. 여행사 하는 일들을 그 비자 발급이 뭐 기타 뭐 여러 가지 하는 것도 다 외국인들이 와서 뭐 그 문제 하던 거.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행정사들이 앞으로 잘 해야 된다 했을 때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선초 행정지방법원 양계에 그리 가는데 판사가 그렇게 친절하게 잘해주더라고요. 내가 이제 행정사 대표로 와서 한 30년 갔는데 그렇게 설명도 잘해주고 올 때는 또 뭐 선물도 하나씩 주고 하는데 너무 그 판사가 고마워지. 그리고 우리 판사들하고 법조인들하고 관계가 잘 가져야 돼. 서로 협력해서. 그렇죠? 그러면서 어떤 걸 보였냐면 우리 행정사에 딱 맞는 걸 보여줘요. 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이 음주운전에 걸려가지고 면허 취소가 되어버렸어. 면허 취소가. 그 영상을 이제 만들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행사 과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음주운전도 그 사람 할거 안 했대. 자기가 대리운전기사를 불러가지고 쭉 가는데 대리운전기사가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도 더 멀리 가는 것 같으니까 돈을 좀 더 내달라고 그래요. 몇만 원 좀 더 달라고. 그게 차주는 아니 한 번 약속했으면 그대로 가지. 왜 자꾸 더 달라고 하느냐. 이제 둘이서 싸우면서 그러니까 웬만한 걸 양보해줘도 그렇잖아요. 서로. 애들 조금 몇만 더 주지 말고 막 이랬으면 좋은데 그게 더 손해잖아요. 그 안 한 바람. 그래가지고 운전기사가 운전에서 내려버렸어요. 판을. 안 준다고 그러니까. 그럼 당신 알아서 하라고. 그러니까 가서 운전대 앉아가지고 차주는 이제 술 먹은 상태에서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때 딱 경찰관이 지나가다가 음주 측정을 해보니까 면허 취소. 알코올 농도가. 그렇죠. 우리가 이런 것도 알아야 돼. 혈중 알코올 농도도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때는 1.2 이상이면 취소 기준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0.1이잖아요. 지금 굉장히 더 강화됐어요. 그렇죠? 조금만 취해도 이제 취소 기준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처음에 그냥 무조건 행정소송으로 했어요. 그게 이제 그대로. 그냥 행정소송하니까 행정소송에는 기각당해보면 각각. 이건 먼저 행정심판 거쳐야 된다. 그렇죠?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왜 행정심판을 거쳐야 된다? 여러분, 행정심판할 때는 임의적 행정심판 전수기가 원칙이에요. 행정심판을 먼저 해야 되고 행정소송을 먼저 해야 돼요. 아무데나 먼저 가도 돼요. 응? 그런데 몇 가지는 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될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기가 있어요. 그렇죠? 그건 어떤 거지 아십니까? 음주운전 면허예요. 네? 국세 문제, 세금 관계, 노무 관계, 토지보상, 아까 국토도 오셨다고 그러죠? 토지보상 관계, 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됩니다. 이런 정자에서 하는 이런 문제, 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돼. 그런데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기에 그치지 않고 카카버리죠. 행정소송이 대상이 안 되니까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라. 행정심판에 가서 증거를 잘 못 댔어. 그게. 그러니까 이제 증거를 잘 댔으면 좋은데 아니 못 되면 당연히 기각당하잖아요. 취소를 취소한다. 그렇게 하면 그대로 인용이 되는데 그대로 취소한다 해버리니까 음주운전 면허가 취소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소송으로 왔어요. 소송으로 와서는 이제 거기에서는 증거를 이제 자기가 억울하니까 운전기사를 찾아간 거예요. 내가 당시 분명히 여기서 내려줬다고 그것만 증거해달라. 증인으로 서달라. 나는 그 자리에 내려줬잖아요. 자기가 또 그 사진도 찍었어. 그러니까 이런 거 하려면 그런 것도 증거도 잘 줘서 해야 돼. 그 내리는 자리에 사진을 딱 찍어놓고 기사한테 찾아갔어요.
여기 내렸다는 것만 그냥 법원에서 진술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내렸다는 거 사진 찍어가지고 법원에 진술하니까 법원에서 이제 판결이 나와서 행정. 뭐라고 하느냐. 음주운전 면허 취소는 취소한다. 법 판결. 전부 취지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취소한다니까 회복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막 뛸듯이 기뻐하면서 하는 그 영상. 그걸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행사한테 도움이 되겠죠? 야, 여러 가지가 관련이 있잖아요. 음주운전 면허 취소해가는 건 우리 행정사한테 해야 될 일인데, 또 음주운전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돼서 취소된 거. 또 운전 안 하고 그 자리에서만 이렇게 돌리고 있었는데 경찰에 와서 걸려가지고 혈중 알코올농도 있으니까 운전한 걸로 걸리잖아요. 일단 잡았으니까. 그런데 증거를 대니까 그게 이겼다. 승소했다. 얼마나 멋진 얘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영상을 우리한테 보여주더라고요. 난 그래 그 판사가 있었죠. 지금도 고마워요. 그렇죠? 지금도 고마워요. 그래 행정사 대표 간다니까 그렇게 와서 또 친절하게 해주고 그렇게 해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법원 이런 데하고도 좋은 관계 서로서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립니다. 행정시범법에 각종 용어가 있는데 뭐 이런 것은 이제 법령 이런 데 이미 다 한 거니까 법률, 국회규칙, 또 대법원 규칙 이런 게 다 있고 지방 자치단체 규칙은 뭐가 있습니까? 지방의회에서 하는 조례가 있고 지방자치단체 상의하는 규칙이 있잖아요. 이런 것만 이제 여러분들 이건 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 행정조합법 행정청의 책무 행정청이라는 게 이제 하여튼 항상 행정주체가 돼서 여러 가지를 이제 신의 성실다 성실하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책무는. 그렇잖아요. 뭐 민원이 들어오면 행정기본법상. 근데 제가 이제 행정민원도 넣어보고 하면은 가짜 민원들이 많이 들어요. 거짓 민원. 근데 공무원들은 그 거짓 민원도 원래 받아들이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공무원들이 행정심판에 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걸 조심해야 돼요. 막 거짓으로 민원 제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요즘에 민원인들이 별 민원이 많아요. 그래서 공무원들한테 가서 공부하시고 나도 공무원 생활할 때 보니까 와서 막 내 앞에 와서 책상을 두들기면서 막 덤비는 그런 민원이 있었어요. 아, 여러분 혹시 당해보셨어요? 공무원 생활하시는 분들? 그렇잖아요. 민원인들이. 별 사람들이 다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민원인들이 있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항상 우리가 공정하게 행정처분을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행정조합법 여러 가지 또 이제 그 시행일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제재처분의 이제 기간, 제재처분은 이제 보통 그 5년이 지나면 해당이 할 수 없다. 여러분에게 5년은 뭐냐? 행정청의 어떤 처분이 있을 때로부터 5년 동안은 5년 내에는 언제나 할 수 있는데 5년이 지나버려 다만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행정처분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국민들의 행정심판한 것도 모르고 이의신청도 모르니까 그냥 놔둬버리는 거예요. 당하고 있는 거예요. 억울하게.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5년 동안 그대로 가면 그냥 그 처분이 그대로 되잖아요. 근데 5년까지는 다시 행정기관의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이나 뭐 다 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 근데 5년 동안에 5년이 지나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어떤 경우에요? 만약에 입법. 그러니까 고객이, 국민이 어떤 거짓말을 했다든가, 그렇죠? 국민 거짓, 허위. 그렇게 다 여기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할 때, 이거는 다시 제재처분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행정작용이 바로 행정행위입니다. 여기에서. 첫째는 행정처분이 중요하고, 공법상 계약, 인허가 의대, 그렇죠? 행정처분은 행정행위가 아주 기본이죠. 그래서 헌법 10조 4항 인간과 전도 가치를 중심하는 행정처분이 항상 있어야 되지, 행정처분이 마음대로 그냥 국민의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행정처분을 하면 안 돼요. 그렇죠? 행정처분도 이렇게 해야 된다. 공법상 계약도 이제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 뭐 도로, 서울시하고 이제 지금 부천시인가 여기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쪽 시하고 도로 협약을 해서 어디가 관리해요? 서울시가. 그게 공법상 계약이에요. 근데 공법상 계약은 공법상 주체가 해야 되는데 사실 언제 살인이 될 수도 있어요.
민간인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공적 업무를 수행할 때 그렇죠. 여러분들 이런까지 아시면 된다. 해서 공법상 제약이 있고 또 부관, 민법상이면 부관이 말입니다. 조건, 기한, 부담 이런 것들이 부관이 들어가는데 재량,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 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 이거가 없을 수가 있다 이거죠. 예를 들면 주된 인허가를 할 때는 법률로 정한 바에 따라서 관련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건축 인허가를 해줍니다. 그 도로를 사용할 수 있는 건축 인허가 시에 의뢰해 줍니다. 그러니까 토지보상에서 그런 우리 행사들이 토지보상 할 때 그런 걸 잘 알아야 돼요. 그렇죠? 도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돼야 돼요. 거기가 아파트를 지으라고 그 도로를 못 사용했다 막아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로 사용 의뢰권이 있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행정기본법의 인허가의 기준, 이것도 지금 말씀드렸기 때문에 좀 더 지적이 났습니다. 행정경의 두 번째 행정강제, 이의신청, 재심사, 또 과징입니다. 강제는 이게 몇 가지가 있죠? 행정상 강제, 행정대집행이 있고, 그렇죠? 강제, 이행강제죠. 또 즉시강제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는 알아야 돼요. 행정대집행.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았을 때, 다른 행정 가서 대신 철거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있을 때, 행정기관이 이거 행정대집행이라고 그러죠. 예를 들면 세금이나 뭘 안 낼 때, 국가에 과징금을 안 낼 때, 이행강제, 강제해서 내도록 하는 거. 또 즉시강제. 어떤 경찰관이 즉시 도로 폐쇄한다든가, 그렇죠? 도로 폐쇄 필요시. 어느 때는 이제 차 타고 저를 몰고 가는데 여기 보니까 딱 도로 더 못 간다고 돼 있어요. 그럼 경찰이 이유가 있어서 못 갈 거 아니에요. 그 앞에 어떤 폭발물이 있다든가, 그렇죠? 그럴 때는 오히려 그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즉시 폐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행정상 강제에 해당된다. 그러면 이런 또 과징금 문제. 과징금은 사실 공적으로 부과해야 될 때 과징금을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 같은 때 과징금으로 가름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이럴 때 되게 영업정지 처분 같은 거 받을 때는 과징금으로 해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아니, 돈을 좀 내고 마지 영업정지 처분 받으면 더 손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과징금이 이것도 이제 불소급의 원칙에서 이런 것들 이제 여러분 참고를 하셔야 돼요. 보통 법은 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돼요. 소급한 불소급의 원칙. 그러니까 현재 법으로서 과거의 어떤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현행법이 과거의 법보다 가볍게 국민에게 더 국민 권익에 더 유익하게 됐을 때는 현행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아셔야 돼요. 불소급의 원칙이라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징금 지금 나왔는데 과거의 법으로는 500만 원인데 새로 만들어진 법에서는 200만이라고 됐다면 어느 법을 하겠어요? 200만 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국민 권익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법이.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행정공무원들도 우리 행정사도 국민 권익 이런 걸 아주 머리에 두고 그 목적에 행정사법 목적에 이런 걸 두고 항상 우리가 해야 된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뭐 이건 보통 행정처분 신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이나 행정쟁소, 소송 이런 것들이 이렇게 국민 구제, 권리 구제 수단으로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행정체계 입법 활동도 이것도 뭐 아까 우리가 법률을 만들고 법령을 만들고 근데 입법 활동할 때 우리 행정사법을 만들고 보니까 다양하게 협의를 봐야 돼요. 우리 행정법 하나 개념하다가. 그래서 저는 협의할 때 이제 우리 관련 그 자격사들하고 협의를 해봤고 전문자격사들 또 법제사법위원들도 만나서 행정사법 개념할 때 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다 해서 합의하고 또 법제처하고 협의해야 돼. 법제처 도구는 거쳐야 돼. 이런 협의를 거쳐야 된다. 그리고 국회 어떤 법제사법위원회. 그러니까 저는 법제사법위원회도 많이 만나서 그렇게 한번 해보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그런 게 있다. 이 재정의 효과에서는 이번에 권리보호에 강화했다. 행정사 기본법이 나오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2021년도 나왔으니까 아직도 행정기본법을 잘 모르고 국민 권리 보호가 가장 중요한데 모두 그렇게 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를 해야 하시고 또 이제 적극 행정을 구현했다.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계획에 보면 제가 이제 북한 행정을 연구하면서 북한 행정에 대해서 보니까 북한의 행정에 공무원들은 북한도 행정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정치가 중심이에요. 노동당 정치 체제에 하에서 행정은 그냥 꼭두가시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정무원이 있고 중앙부서가 있어요. 위원회. 다 행정기관이에요. 거기 공무원들은 어때? 행정으로서 일하는 게 아니라 정치의 이론으로서. 그러니까 정치학에서는 정치 행정 이론론, 행정학에서 정치 행정 이론론이라고 해요. 이론론적 입장에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기관의 사람들이 부사 아니는 주의예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겠어요? 국민의 권익을 위해서 자기네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겠어요? 하다 보면 노동당으로부터 야단맞고 그렇죠? 정부에 야단맞는데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 공무원도 마찬가지예요. 공무원들도 사실은 적극 행정을 해야 된다. 이번 행정기본법에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권익을 위해서라면은 예? 좀 나서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고 법을 위반해서 나서는 아니에요. 법을 위반하면 그렇잖아요. 법치주의 행정 위반이니까. 범위 내에서 국민의 권익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도 더구나 요즘에 디지털 시대 AI 행정안전부나 국민 권익위원회에서도 AI 행정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가 변화된 시대에 체인지 에이전트 이런 AI 행정에 대해서도 나가야 된다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행정심판, 행정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행정심판 시간이 있을 거예요. 별도로 강의가.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도 몇 시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가 생각했습니다. 아까 행정심판 중간중간에 이렇게 있다는 걸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행정심판은 좀 나가고 이것만 가지고 행정평을 가지고 1시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행정심판 시간에 보는 기본 교육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렇죠? 심판이. 그러니까 없으면 또 실습 교육 시간 이걸 하게 됩니다. 참고로 행정심판은 나가고요. 아까 이제 그 실무 사례 제가 행정심판에 대한 실무 사례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6개월 정도당을 완전히 그렇게 해서 했다 이런 사례도 제 강의 안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사 제도 이거는 뭐 이게 연도별로 뭐 일일이 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교재 참조로 한번 해보시고 이제 1906년부터 되게 이제 정치적 대서 규칙으로 해서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러면 대서서 하면 그때 당시 전부 대서였죠. 그러니까 우리 행정사가 이제 위상을 높이려면 앞으로 그런 말을 쓰지 말고 행정사로서 이렇게 우선 국가 전문가로서 뭐 해야 되는 그래서 2020년도 해서 개정돼가지고 현에 지금 행정사로 오고 있다. 이 중간중간 이제 앞으로 개정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행정법 개정 내용도 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업무도 사실은 다른 사람이 유인받아 갖고야 불편하다. 이건 뭐 중간중간 제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원행정, 민원 서류를 많이 해야 되고 또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 작성, 심사가 또 계약 물권, 계약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또 이제 서류의 제출 대행 그리고 인허가 신청 대리 그렇죠? 법령 행정 상담 아까 말씀드렸죠? 컨설팅 그리고 이제 사실조사 업무 이런 것들이 우리 행정사의 주 업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이런 그 행정사 업무에 대해서 그 법을 알아야 된다. 업무를 처리하는 거죠. 그럼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을 하는 법. 아까 내가 출입국 업무는 출입과지고 국적법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좀 명심해야 돼요. 이게 좀 많은 업무를 중심으로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업취소, 공유행복, 청소년복소, 또 도로교통법, 운전료 취소, 또 이제 건축에 관한 건 건축법, 부동산 손실보증 업무라든가 행복기 23조에 근거한 저는 이제 뭐 공시가격 조정도 해달라 아파트 동대표들이 와가지고 그것도 제가 해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법률을 알아야 하는 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환경 분쟁 조정위원회 위원으로 나가다 보니까 그쪽 업무도 중요하고요. 자동차 관리법, 또 도로교통법, 사회복지법, 그리고 이제 지금 또 여기 이제 아까 저작권에 관한 그런 업무도 행정사를 전문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문화예술에 관련된 저작권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고 저작권 행정사들이 많아요. 행정. 저도 제 노래가 제 11곡 작사한 최영석 그림은 그분이 15곡을 작곡해가지고 12곡 또 비둘기 집작관의 해서 이렇게 계속 불려나가고 있습니다. 노래로. 왜 행정사가 노래까지 불려나가니까 가요, 예술의 전당 세종문화, 이번에 20일 날 또 세종문화에 하겠습니다. 나가면 온전한 사랑 이 주제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불려나가니까 우리 행정사를 알리는 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사람들이 음악을 좋아하잖아요. 다. 문화 예술 통해서. 이것도 우리 행정사가 하고 있다. 이 그렇죠? 여러분들 참고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그동안 이제 전부 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행정정책 물론 저희 문제는 그렇고요. 여러분 이제 행사 기본서는 교육 받고 나면 업무 신고를 구청에 하고, 그렇죠? 사업자 등록도 내야 되고, 행사 등록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출입국 관리 업무는 출입국 대행 기관에 등록까지 하면은 이제 인도 되기가 쉽다. 그래서 상당 행사 업무 처리부도 해야 된다. 요즘에는 이제 업무 처리부도 다 써가지고 구청에서 저한테도 막 오더라고요. 7월달 되면 작년 7월 1일부터 금년 6월 말까지 업무 처리부 내라고 그러니까 참고로 요즘은 그렇게 많이 안 합니다만 그래도 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으로. 자,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얘기. 상담할 때 로고스, 논리 정연하고 지식 분배해야 돼. 파토스, 감정을 바꿔야 돼. 진실한 성과가 해야 된다. 그런데 경영학자 피터 드라카는 경영이나 인간 경영이라고 있어. 인간 경영의 뿌리에는 근면과 진실이 중요하고 사랑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게 인간 경영이에요. 우리가 고객을 만나서 할 때 인간 경영.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필요하다. 제가 그 행정대학원 서울대학교 그 다닐 때는 2층에는 행정대학원 있고 아래층에는 교육대학원이 있었어요. 배운 게 똑같아요. 행정대학원은 조직행정론, 인사행정론, 재무행정. 교육대학원은 조직관리론, 인사관리론, 재무관리론. 관리라는 말로 바꿔요. 내용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적용 대상이 다릅니다. 행정학은 뭐예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정도. 경영학은 뭐예요? 사기업의 정도. 기업, 대기업, 사기업.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차이가 있다. 배우면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 말씀드리고, 여러분 오늘 저희 말씀 잘 청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아주 열심히 여러분들이 너무 들어주시니까 제가 아주 힘이 납니다. 제가 오히려 힘이 나요. 그러니까 행정사수가 모두가 다 힘을 내서 큰 발전을 이루시기 바라고, 우리 대한행사회가 어느 전문자회사라도 우뚝 선 전문자회사가 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정의 달에 여러분 가정과 또 하신 모든 사이에 크신 축복, 행복이 넘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 강의를 마칠 겁니다. 뭐 강의는 또 시간 내에 딱 맞춰야 돼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강의라도 시간이 넘어가면 안 되니까 딱 아직 50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강의 잘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전 수업은 끝났고요. 지금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입니다. 그래서 점심은 지하 1